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소화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생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호흡과 순환계, 그리고 배설계까지 쭉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쪽 영역은 생명과학 원에서도 내용적으로는 점점 축소가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관심이 있으면 더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살짝 더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 유인물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유인물 9쪽, 10쪽을 보셔도 알다시피 내용이 많이 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쪽서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가면서 이번 시간을 좀 디테일하게 함께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순환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순환계는 교과서에 굉장히 간단하게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계, 뭐가 주인공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순환계의 주인공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력을 주는 거죠. 온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온몸에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혈관이 일종의 도로입니다. 고속도로서부터 시작해서 지방 국도까지 모세혈관까지 쭉 혈관이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혈관의 혈액들이 순환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동력이 돼야 됩니까? 그죠? 심장이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장이 동력으로 되는 이 순환계에 대해서 먼저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혈액 순환. 사람의 혈액은 심장의 펌프 작용을 통해 온몸을 순환합니다. 심장은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이라는 4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방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좌심실을 출발한 혈액은 대동맥에서 갈라지는 동맥을 따라 신체 각 부위로 흘러가는데 조직에 이르러 모세혈관을 흐르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흡수한 다음 정맥을 따라 우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체순환이라고 합니다.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넘어온 혈액은 폐동맥을 따라 폐 속으로 흘러가며 폐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흡수한 다음 폐정맥을 거쳐 좌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혈액은 체순환과 폐순환을 반복하면서 전신의 세포와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살펴보면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주인공이에요? 심장이 주인공입니다. 심장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가 방이에요. 그리고 밑이 실입니다. 정상 혈액 순환. 그리고 우리 몸을 사람의 중심으로 혈액은 이렇게 돼 심장의 있는 펌프 거기 작용을 때문에 통해 그래서 온몸을 순환합니다. 이쪽이
심장은 좌쪽이고요. 좌심방과 좌심실, 이쪽이 우쪽입니다. 우심방과 우심실이라는 그리고 4개의 방으로 나뉘어 그러니까 있으며 그래서 위가 이제 각 방 좌심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 혈액이 방이 역류하는 되고요. 그 것을 다음에 밑이 막아줍니다. 좌심실이 되죠. 그리고 여기 위가 좌심실을 출발한 혈액은 오심방이 되고요. 오심실이 대동맥에서 됩니다. 이 갈라지는 중에서 동맥을 따라 힘이 센 거, 신체 각 부위로 펌프질을 흘러가는데 하는 것은 무조건 조직에 실이다. 이르러 그러니까 실에서 모세혈관을 흐르며 무조건 산소와 펌프질을 영양분을 합니다. 공급하고 그리고 방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무조건 노폐물을 받습니다. 흡수한 다음 그래서 방에서는 정맥을 따라 무조건 피를 우심방으로 받고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과정을 판막을 통해서 밑으로 체순환이라고 내려가서 합니다. 실을 통해서 무조건, 심실은 우심방에서 무조건 펌프질을 우심실로 합니다. 넘어온 펌프질을 혈액은 하는데 폐동맥을 따라 어디가 폐 강하냐? 속으로 좌가 흘러가며 셉니다. 폐포를 좌가 싸고 세다는 있는 것은 모세혈관에서 좌심실에서 어디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보내냐? 산소를 바로 흡수한 다음 온몸으로. 폐정맥을 그래서 전신 거쳐 모세혈관. 좌심방으로 돌아옵니다. 온몸으로 이 보내는 게 과정을 바로 어디서부터 보내는 폐순환이라고 거냐면 합니다. 좌심실에서 이처럼 보내는 겁니다. 혈액은 그래서 체순환과 좌심실에서 폐순환을 얘를 반복하면서 통해서 온몸으로. 전신의 세포와 조직에 이해가 영양분과 되십니까? 산소를 그래서 공급하고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이제 노폐물을 반대쪽으로 와야 배설시키는 되겠죠. 역할을 그래서 온몸을 수행합니다. 거쳐서 어디로 들어오는 겁니까? 오심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온몸을 거쳤기 때문에 피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어디가 깨끗한 피겠습니까? 당연히 온몸, 대동맥. 그래서 온몸으로 나가는 피는 무조건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이제 동맥이죠. 그래서 동맥에 있는 흐르는 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깨끗한 피라고 해가지고 동맥혈이죠. 그래서 동맥혈에는 뭐가 많습니까? 산소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산소가 많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제 적게 되겠죠. 그래서 동맥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온몸에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노폐물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피 안에 포함을 시켜서 정맥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게 대정맥이고, 여기 대정맥에서는 무슨 혈이 흐를까요? 무슨 맥에 그래서 여기는 정맥혈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정맥혈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심방을 통해서, 그래서 우심실을 통해서 팍 또 펌프질을 하죠. 그러면 우심실을 통해서 또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우심실은 이제 폐로 갑니다. 그래서 폐동맥인데 폐로 가는 동맥. 그래서 여기는 동맥이지만 피는 어떤 피예요? 정맥혈이 되죠. 정맥혈이라는 것은 뭐가 더 많습니까? CO2가 더 많아요. 산소보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폐를 가게 되면 폐에서 이제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배울 겁니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다시 폐정맥을 통해서 다시 무슨 심방으로? 좌심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좌심방. 그래서 폐정맥은 다시 무슨 혈이 됩니까? 여기는 정맥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산소가 이쪽은 더 많죠. 그래서 이쪽 빨간색은 산소가 많은 피. 그리고 파란 쪽은 CO2가 많은 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장을 중심으로 이런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온몸으로 가는 순환의 이름을 무슨 순환이라고 한다? 그 이름을 바로 체순환. 그리고 폐로 가는 순환을 무슨 순환이라고 한다? 바로 폐순환. 그래서 체순환과 폐순환.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체순환은 어쨌든 좌심방으로 온 피가 좌심실이 세! 팍! 펌프질. 그래서 온몸으로 해서 우심방을 통해서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제 우심실은 또 팍 펌프질을 해서 얼로? 그죠? 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폐에서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간단한 체순환과 폐순환에 대한 원리, 요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호흡계는요, 주된 역할이 뭡니까? 그죠? 산소를 흡수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세포 호흡의 화학식을 살펴봤습니다. 포도당은 어디서? 소화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영양분이죠. 그리고 산소가 또 필요합니다. 산소는 어디서 얻는 겁니까? 호흡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흡계는요, 우리 폐와 그리고 기관과 기관지, 이런 호흡계는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이 호흡계와 관련해서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다 호흡계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폐와 기관지, 기관세포만 공격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새 이제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호흡계에 대한 거 또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계 그리고 호흡의 호흡 운동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관. 폐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흉곽이 넓어지고 좁아짐에 따라 공기가 드나듭니다. 흡기는 늑골이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압력이 낮아져 밖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호기는 늑골이 내려가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높아져 폐에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모형을 통해 폐에서의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형에서 유리관은 기관을, 고무풍선은 폐를, 고무막은 횡격막을 나타냅니다.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흡기에서처럼 유리병 안의 기압이 낮아져 폐에 해당하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며 공기가 들어옵니다. 고무막을 놓으면 호기에서처럼 유리병 안의 기압이 높아져 폐에 해당하는 고무풍선이 줄어들어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호흡의 원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의 원리, 제가 요걸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폐도리를 우리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네, 우리 폐만 우리 있는, 그래서 살짝은 좀 무섭게 생긴 우리 이 아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게 지금 영상에 약간 잘못 나와 있는 게 횡격막은 아니고 횡격막이죠. 그래서 횡격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요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는요, 어, 얘는 폐 안에 이제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솔직히 폐 자체는요, 신경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픈 것도 못 느끼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작은 폐포라는 풍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변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가 들어가졌다, 빠졌다, 들어가졌다, 빠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다시피 이 횡격막이라는 게 밑으로 가면, 여기 이제 보이십니까? 그죠? 네. 밑으로 가면, 이게 지금 부풀어 올랐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네. 네, 공기 소리가 들리죠? 밑으로 가면 이렇게, 네, 부풀어 올랐다가, 네. 그래서 호기와 흡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그래서 한마디로 늑골과, 이제 늑골도 아까 설명을 했지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고 늑골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고 늑골이 내려가면서 네, 공간이 좁아지면서 다시 공기가 배출되는 이런 현상의 호흡 운동이 우리 폐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인 기체 교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 원리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체 교환은요, 기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폐와 우리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아까 이제 이 호흡 운동, 호기, 흡기 이 과정 우리 배우셨죠? 그래서 횡격막과 늑골의 운동으로 인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빠졌다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폐포에 이제 공기가 들어온 겁니다. 공기가 들어오면 폐포 안에는 이 폐포라는 이 풍선 같은 이 주머니 안에는 뭘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혈관으로. 그래서 폐포와 혈관 사이에 무슨 현상이 기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 이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 그리고 이게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아까도 이제 순환에서도 배웠지만 동맥을 통해서 또한 정맥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모세혈관까지 가서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그래서 조직세포 주변으로 또 모세혈관이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 이런 것들을 무슨 호흡이라고 하냐면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호흡과 내호흡 요거 정리를 해두시고요. 기체 교환.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기체 교환의 원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확산입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확산.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뭐 잘 알다시피 방귀를 껴도 그 방귀가 에너지를 통해서 막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농도가 이쪽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점점 저절로 퍼지는 것처럼 확산이라는 것은 고에서 그래서 어떻게 고에서 저로 에너지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이동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확산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어떤 식의 확산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공기 중에 있는 폐포 안에는 산소의 분압, CO2의 분압. 그래서 이 지금 기체 원리의 기본적인 또한 원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분압입니다. 그래서 분압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분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압력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분압, CO2가 가지고 있는 분압, 그 분압의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페퍼 안에는 산소의 분압은 한 100 정도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00 정도 되고 그래서 이 100 정도의 산소가 결국은 모세혈관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조직세포의 분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100이라고 하고 동맥혈을 100 그리고 조직세포를 40이라고 하면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분압 차이가 생기죠. 분압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막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가 얼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고 CO2 보십시오. CO2는 몇입니까? 지금 40인데 여기는 46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알다시피 조직세포에서 얼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지금. 조직세포에서 CO2 같은 경우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혈이 됩니까? 그 정맥혈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폐포에는 뭐가 많기 때문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그리고 모세혈관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산화탄소는 얼로 폐포 밖으로 이런 기체 교환이 각각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알다시피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폐포에서는 산소 분압은 어디가 높아요? 폐포가 높다. 순환계보다. 그리고 CO2의 분압은 어디가 높다. 순환계가 더 높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폐포에서 순환계로 산소가 이동하고 순환계에서 폐포로 CO2가 이동하는 폐포에서는 이렇게 되는 이게 외호흡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리고 내호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순환계에 뭐가 더 많기 때문에 산소가 많기 때문에 조직세포로 들어가고 그리고 조직세포에 있는 CO2는 어디가 조직세포에 더 CO2가 많기 때문에 순환계로 들어가는 이런 기체 교환이 에너지 없이 확산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거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배설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배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우리 페이지는 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은 이제 9쪽인데요. 이 배설계는 결국은 이 대변을 배설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변은 대장을 통해서 대변이 나오는 거. 이거는 소화계의 일종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변이 나오는 것은 우리 몸으로 들어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그냥 하나의 통로입니다. 통로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냥 통로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영양분을 다 흡수를 했죠. 영양분을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설계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 노폐물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요. 바로 세포호흡의 결과. 여러 가지 우리 몸 세포에서 일어나는 대사산물의 결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생기는 노폐물들은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요. 요 식을 여러분들이 저번에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포도당이죠. 포도당과 뭐가 결합이 돼서 산소가 결합이 돼서 뭐가 나오는 거? CO2와 물이 나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포호흡이었다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이고 이때 이제 뭐가 나오죠? ATP가 형성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랬죠. 요 과정 무슨 과정입니까? 요 영양분이 생기는 요거 소화계 산소가 생기는 거 뭡니까? 호흡계. 그렇다면 이제 뭐와 CO2와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기관을 무슨 계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배설계라고 하는데 이 포도당은 CO2와 H2O밖에 안 나오지만 아미노산 같은 물질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모두 추가가 된다. 바로 NH3라는 암모니아가 암모니아 요 녀석이 문제입니다. 이 암모니아는 유독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독물질을 배출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암모니아 그 자체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유독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바로 어디서? 간에서. 그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은 혈관을 통해서 가고 혈관은 반드시 어딜 거친다고 했습니까? 간을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간을 거쳐서 간에서 아미노산이 뭘로 변해서 얘가 이제 간에서 요소로 변하죠. 이게 이제 간에서 일어나는 반응. 그래서 간에서 요소로 좀 덜 해로운 요소로 바뀌어서 이 요소가 이제 오줌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줌으로 배출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음 좀 이따가 배울 이제 신장과 관련이 있는 거죠.
콩팥이죠.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대 영양소 뭡니까?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이 중에서 단백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암모니아가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통해서 생기는 이 암모니아가 뭘 거쳐서 간을 거쳐서 요소가 되면 이 요소가 콩팥, 여기 있네요. 심장. 네, 심장과 콩팥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심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되는 이 배설계의 기본. 그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경우는 다시 폐를 통해서 수증기나 다시 수증기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리들은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은 또 어디로 이동이 됩니까? 그죠? 신장 콩팥으로 많이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번 시간은 실험 탐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저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런 이 효모를 가지고 이 세포호흡을 하는 실험을 직접 제가 세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시범 실험으로는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형태의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설명만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과를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으셔서 제출을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실험 탐구 또 이제 이 수업 시간이 어쨌든 과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함께 해나가면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생각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꿀벌에 쏘인 적이 있나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여기도 확실히 이제 이쪽에 대모산도 있고 저기 뭐 구룡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예전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쪽에 정말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뭐 꿀벌도 많고 그런데 저희 화장실 5층 화장실 쪽에 정말 이따만한 이 장수말벌이 또한 죽은 또 이런 시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여기에 이제 아직도 이제 곤충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뭐 꿀벌이나 아니면 그런 말벌이나 특히 이제 장수말벌은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독성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장수말벌 잘못 벌집을 건드렸다가 뭐 죽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독성이 있는데 어쨌든 빨갛게 부어오른다는 겁니다. 벌침 이렇게 맞으면. 그래서 이것을 응급처치를 하는데 오줌을 바르면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오줌이 도대체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노폐물, 그래서 배설과 관련해서 오줌의 성분에 대해서 한번 해나가는 실험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페이지 42쪽에 보면 콩즙을 이용한 오줌 성분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 직접 실험을 하려면 오줌을 받아서 거기다가 메주콩으로 갈아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만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원리는 그겁니다. 오줌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대조군으로는 오줌에다가 증류수를 붓고 그리고 하나의 실험군에다가는 오줌에다가 우리 이제 메주콩을 간 것을 넣는 건데 콩즙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유레이스라는 효소는 뭐를 분해시켜주는 효소일까요? 그렇죠. 요소라는 것들. 오줌에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분해시켜주는 효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오줌을 넣고 메주콩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세팅하는 겁니다. 하나에는 또 BTB용에게 어쨌든 이게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보기 위해서 요것을 해나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
뭐 이거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 출석 퀴즈 나갑니다. 우리 BTB 용액은 중성에서 어떤 색을 띨까? 출석 퀴즈입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했었던 거니까 BTB 용액은 중성에서 어떤 색을 띠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색깔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주군과 실험군 이제 세팅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증류수 그리고 한쪽에는 콩즙. 그래서 나에는 콩즙을 넣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BTB 용액이 이제 기본적으로 오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색깔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략 둘 다 녹색을 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녹색을. 근데 이제 나에는 콩즙을 넣다 보니까 점점 무슨 색으로 변하겠어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유레이즈로 인해서 콩즙을 넣으니까 요소가 분해가 되면서 암모니아가 생기겠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염기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파란색으로 변해나가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어떻게 보면 간단해서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과제를 실험 보고서를 어쨌든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공지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환경과학부라는 동아리를 맡았습니다. 저도 이제 환경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미세먼지나 뭐 마스크 그리고 뭐 바이러스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친환경 에너지 굉장히 지금 환경과 더불어서 미세 플라스틱, 생태계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동아리를 이제 동아리원들을 이제 모집을 해나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이제 한 해 프로젝트를 잡아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심화해서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고 그리고 뭐 실험실도 한번 탐방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하게 되면 하고 이런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동아리를 한번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네, 지원을 해주시면 또 한번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지도하면서 해나가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면 우리 함께 해나가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번외로 제가 지금 이제 동아리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계속 못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될 것 같지만 몸 건강히 뭐 여러분들이 뭐 이태원 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지금 3차 감염 막 이런 식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몸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